마치노스에서 영웅 거프와 결전을 벌인 쿠잔, 그리고 샹크스의 영토를 공격한 바르톨 로메오, 마지막으로 에그헤드를 탈출한 밀짚모자 알당 등 현재 세계에선 크나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사왕들의 원피스 쟁탈전, 그리고 이무가 내세운 새로운 오로성 피거랜드 갈링 등 최후의 전쟁을 위한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드디어 공개된 영웅 거프의 충격적인 모습과 혁명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검은 수염 해적단,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이 사라지게 된 원피스 1126화 풀버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바프로 이동하고 있던 밀짚모자 일당은 거병 해적단의 배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었고, 이어 오이모와 카시는 패국을 사용해 거대한 섬을 먹는 금붕어를 해치우며 나아가 무기가 파괴되어 맨손으로 싸우고 있던 도리아 브로기를 발견했다는 당시 사실을 들려주게 됩니다. 한편 오이모와 카시는 그 전투를 바라보자 무기가 없이 싸울 경우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다 말하며 이어 새로운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일단 엘바프로 돌아가자는 말과 함께 도리아 브로기를 설득하게 된 건데요. 이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나미는 계속 결투를 진행할 거냐고 묻게 되자 도리아 브로기는 당연한 일이라 대답하게 되고, 반면 나미와 달리 우속은 리틀 가든에서 느낀 게 없는 거냐며 루피와 함께 그들의 전투를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 그 시각 상대는 거인족이 마시는 술의 도수가 상당히 높다고 느끼자 거인 중 하나가 이건 그린 페어리라는 압센트 술이고 나아가 환각을 유발할지도 모르니 조심하라는 말을 일러주었는데요. 이어 본인은 여전히 쿠마의 무릎 위에 앉아있었고 쿠마는 약간의 미소를 짓고 있는 표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 에그헤드 사건이 벌어지기 전 샹크스의 영토 신세계 가르텔섬, 당시 샹크스가 와노쿠니로 출항해 영토가 비어있게 되자 바르톨 로메오가 샹크스의 깃발을 불태우며 루피의 굿즈를 강제로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로 돌아와 로메오는 결국 돌아온 빨간머리 해적단에게 패배하며 포박된 채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한편 샹크스는 로메오를 용서한다면 빨간머리 해적단의 깃발의 위험이 떨어질 수 있고, 이어 깃발이 세워진 모든 섬과 자신들의 친구들이 위험할 거라 이야기하는데요. 이처럼 샹크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로메오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이어 아무것도 모른 채 저질렀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연이어 건네게 됩니다. 한편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홍고가 이내 로메오에게 작은 병을 건네게 되고, 이어 병 안에는 아주 강한 독이 들어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한 달 안에 밀짚모자 루피에게 먹이라는 제안을, 그리고 이걸 마시게 되면 그 누구든 온몸에서 피가 터지며 고통을 느낀 채 죽을 거라는 사실도 알려주는데요. 이처럼 선장 로메오에게 책임을 묻게 되자 그 순간 로메오는 독이 담긴 병을 마시게 되고, 이어 그 모습을 지켜본 부하들이 피가 터지고 죽게 될 거라며 로메오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메오는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한다며 결국 병에 든 내용물을 전부 마시자 샹크스와 벤 베크맨이 그 상황을 전부 지켜보게 되었고, 이어 로메오는 눈물을 흘리며 루피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요. 먼저 루피는 우리에게 깃발이나 형제의 잔을 직접 나눈 건 아니고 우리들이 멋대로 짊어지게 된 거라며, 그러니 지금의 사태는 루피 선배와 전혀 관계가 없다 말하게 됩니다. 나아가 선배들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 같은 녀석들에게 허비할 수 없다며 이건 그저 사왕에게 도전한 어리석은 악당이 저지른 사건일 뿐이라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로메오는 루피 선배가 해적왕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못 볼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이 바보였다는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이내 그들을 바라본 샹크스는 병 안에 든 내용물이 독이 아니었다는 말과 함께 로메오 일당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샹크스의 선택으로 로메오 일당은 가르텔 섬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어 레드포스호에서 샹크스가 웃음을 짓게 되자 이어 벤 베크맨이 왜 웃고 있는지 묻게 되는데,
한편 빨간머리 해적단 야솝은 샹크스의 앞을 지나가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말과 함께 결국 로메오가 탑승한 배를 공격하자 이내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선장 샹크스가 결단을 내리긴 했지만 샹크스의 의도와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한 야솝이 선장을 대신해 로메오를 공격한 것 같은데요. 그 시각 신세계 하치노스, 마침내 검은 수염이 돌아오자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게 된 해적들은 서둘러 원피스를 찾고 싶다는 말과 함께 티치를 반기게 됩니다. 나아가 간부 회의가 시작되자 피사로는 거프와 코비에게 큰 데미지를 받게 되며 거대한 붕대를 감은 채 해골 바위를 조종하고 있었고, 이어 울프는 그런 건물들을 옮기며 섬의 재건을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한편 티치는 코비와 모리아를 놓친 사실에 대해 이내 화를 냈지만 반대로 영웅 거프를 잡은 것에 더욱 만족하고 있는 표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 피사로는 인질의 가치가 올랐다고 말하자 쿠자는 정확히 죽일 생각이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충격적인 생각을 전하는데요. 이어 티치는 거프를 잡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있고, 반면 쿠자는 가까이서 싸운 것만으로 버거웠다며 생포한 것은 무척이나 운이 좋았다 말하게 됩니다. 한편 패배한 거프는 수많은 사슬에 묶인 채 붕대 투성이 상태로 어두운 감방에 갇혀 있었고, 이어 빅맘의 영토에서 납치된 푸딩도 간부 회의에 억지로 참석시켰는데요. 그렇게 4만족의 푸딩을 티치가 바라보게 되자 이내 해운회사 우미트 본부에 있던 라피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이어 혁명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던 라피트는 혁명군이 마리조아로 가는 보급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혁명군의 동태를 자세히 보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검은 수염은 라피트를 파견해 혁명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고, 이어 라피트는 저에게 맡겨달라는 말과 함께 곧이어 대본과 바노거가 카리브를 데리고 하치노스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병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카리브, 그리고 검은 수염이 마주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그 시각 밀짚모자 일당이 에그헤드를 떠나 이틀째가 되어가던 날, 거병 해적단의 해적선 그레이트 에리코가 아직 엘바프에 상륙하지 못한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술에서 깨어난 거인들이 써니호에 탑승하고 있던 루피, 조로, 나미, 우소, 상디, 초파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이어 그 사실을 듣게 된 나머지 일당이 사라진 루피의 소식에 놀라게 됩니다. 한편 도리와 브로기는 녀석들을 찾아야 한다며 이대로면 엘바프에 당도할 수 없다 이야기하자 로비는 거대한 물고기를 통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요. 반면 프랑키는 이 주변 해역의 물고기는 전부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농담은 진짜가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자 그 시각 레고 조각으로 만든 방에서 나미에게 누군가 속삭이자 나미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나미는 바이킹 전사의 옷을 입고 있었고 등에는 검을 차게 되며 여전히 술에 깨지 못한 모습과 함께 이번 충격의 원피스 1126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드디어 영웅 거프의 생존 소식과 충격적인 생포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이처럼 거프가 죽음을 모면하긴 했지만 로저의 라이벌이었던 거프이기에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수모를 겪을 수 있는 전개도 펼쳐질 것 같습니다. 나아가 쿠잔이 정말 거프를 죽이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병기의 진실을 알고 있는 카리브, 그리고 혁명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티치였기 때문에 검은 수염 해적단의 목표 중 하나는 혁명군 드래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엘바프에 당도하지 못한 밀짚모자 일당과 달리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이 원피스 쟁탈전에서 루피와 샹크스를 제치며 앞지를 수 있는 가운데 과연 티치는 영웅 거프를 이용해 정부와 어떤 거래를 이뤄낼지, 그리고 혁명군을 노리는 이유가 점차 밝혀지게 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1127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